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4월 달의 첫 번째, 4월 1일이고요. 토요일입니다. 3월 달 쫙 마감하고, 3월 달 1분기 다 끝났고, 거기서, 아이고, 정신없이 한 3개월 흘렀네. 그리고 맞이하는 첫 번째, 저희 찐시황 토요일의 이 코너, 8.15 모니터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토요일의 이 코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니까 2023년 시작하면서 쉼없이 3달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도 어느덧 지금 한 3달이 끝나다 보니까 4분의 1이 훅 갔고, 그 나머지 4분의 3을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고민이 많은 시점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이제 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벚꽃도 그렇고, 개나리는 예전부터 피어 있고, 꽃들이 흐드러지게 흐블나게 피어 있는 이런 상황 쪽에서 마음도 좀 생숭생숭. 오늘은 아마 많이 안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좀 봄나들이도 가시고 꽃 구경도 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주말이고 토요일이고 많이 안 들어오실 거를 알고 괜찮습니다. 많이 같이 못 하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제가 따라가게, 계시면 제가 가게,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어딜 계시든 간에 유튜브만 키시면은 토요일 날에 이 시간은 맞다, 그 시간이지, 그리고 접속해서 보실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얘기는 저희가 예고를 드렸듯이 반도체 라이징 스타, 이쪽에 카운팅 스타 이거 아니고요. 라이징 스타입니다. 이쪽을 한번 좀 털어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반도체 관련된 쪽을 제가 임 대표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시간이 진짜 이거를 문과생이 이과의 최첨단을 가고 있는 여러 가지 공정과 거기서 들어가는 걸 얘기를 드리려면은 이해하는데도 한계가 있지만, 그 어떻게 해서든 제가 이해한 거 가지고 얘기를 드리려고 하게 되면 솔직히 한 2시간은 잡아야 됩니다. 저희 찐시황은 제가 1시간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몸이 또 막 비비꼬아지시고 저도 목이 갈라지면서 캑캑 될까봐 좀 고민이긴 하지만 최대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근데 아마 종목적으로 예전에 제가 2차전지 쪽에서 라이징 스타를 말씀드렸던 거와 함께 주가도 뿜뿜 이런 건 상관없고, 근데 잘 갔던 거와 비교해서 이번에 반도체 쪽도 당연히 그럴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시계열을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2차전지도 단기간에 올라온 건 있겠지만 반도체 쪽은 꾸준하게 올라와서, 2차전지가 이번에 만약에 라이징 스타 저희가 움직였던 종목들이 가파르게 한 달에 수익률이 크게 났다, 이거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꾸준하게 나오면서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좀 긴 시각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런 차이가 좀 있다라는 쪽으로 보시고 공부를 할 거고요. 또 하나 들어가기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이제 3월달 끝나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여기저기 연락이 오고, 너 잘했냐, 3월달 괜찮았냐, 이런 얘기도 살짝 하고, 괜히 또 좀 버신 분들은 은근히 다 이런 거 매매했고 뭐했고 막 자기 매매를 얘기하고 싶어 죽겠어요. 근데 됐고 이렇게 나오면 좌절한 내 얘기 좀 들어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결론은 잘 대처해서 1월달, 2월달, 3월달 성장주들이 올라오고, 거기다가 막판에 전기차 종목들까지 쭉 올라와서 생각보다 돈 많이 버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지만, 많이 버신 건 잘하신 거죠. 여러분들이 잘하시고 대응 잘하신 거니까 축하드릴 일이지만, 저는 항상 느끼는 거는 그 반대죠. 저 2차 전지주 올라갔는데 따라갈 수는 없고, 또 저희 8.15 모니터에서 장 시작 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드리게 되면 한번 사봐야지 싶은데 그걸 해도 될까? 근데 내 계좌는 벌써 다른 쪽에서 많이 물려 있는 상황이고, 그걸 어떻게 좀 정리를 해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마음은 머뭇거리는데 당장 못 가겠고, 그러면 지금 손실을 확정짓고 일로 넘어가는 게 맞는데, 손실을 확정짓는 과정에서 왠지 못하겠어 이런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종목들은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따라가고 싶지만 못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저는 더 마음이 쓰이고 걱정이고 또 위로해드리고 싶고 그런 거죠. 근데 항상 제가 강조 드리는 거는 마음은 동하지만 마음이 동한 만큼 액션이면 손가락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에서 전달돼서 신호가 와서 좀 정리하고 일로 가자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고민만 하다가 하루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저희가 관심 있던 종목들은 쭉쭉 가고 또 이번에 놓쳤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게 되면 결국에는 이번에 또 1분기 1, 2, 3월 달 동안 제대로 액션을 못해서 나머지 종목들을 갖고 있는 게 못 올라온 게 더 크다 보니까 좌절을 하신 분들도 상당수 계실 것 같고 이분들에 대해서 저는 또 마음이 더 쓰이는 부분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잘하신 분들은 저희가 뭐 어떤 얘기를 드리거나 아니면 뭘 하시든 간에 잘하십니다. 그분들은 다 아마 저희 찐시황이나 저희 장시작전 보면서 그래 어디 한번 좀 해봐라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분들보다 좀 아직 액션이 제대로 못 돼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더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들한테 항상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마음은 가요. 손이 안 가요. 그럼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딱 한 끗 차이입니다. 조금 정리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붙어보는 건데 붙어보는 것도 자 그래 나 손실 확정해서 붙어봐 그러면 마음이 위축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손실을 보고 이거 정리해서 요만큼에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 요거마저 손해보면 어떡하지? 라고 위축된 마음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른 액션들이 제한은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마음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가장 큰 차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제가 손해본 것을 싹 밀고 그쪽으로 가라는 얘기는 그렇게도 말씀 못 드려요. 왜냐면 나머지 종목에 대한 어떻게 보면 미련이랄까 아니면 이게 만약에 올라왔을 때 조금이라도 폭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단계적인 생각도 있으시다 보니까 거기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라도 행해서 넘어갔었을 때 이게 부담을 안고 가는 쪽이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좀 신중해지겠죠. 신중해지면은 자리를 좀 더 미세하게 체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세하게 체크하는 과정 쪽에서 그나마 진입을 했을 때 거기서 성과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손해봤던 그 위축된 마음들이 조금씩 누러지기 시작합니다. 자신감이 붙는 거죠. 이거 내가 보니 되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씩 이거를 정리가 들어가고 새로운 쪽으로 들어가고 또 챙기고 하는 현상들을 몇 번 거치게 되면은 의외로 내가 조금 더 시장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아주 베이비 스텝이 연준만 베이비 스텝이 있습니까? 저희도 베이비 스텝이 있어야죠. 시장에 대한 접근이 그렇게 나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위축된 마음 조금씩 열고 시장도 그렇잖아요. 지금 뭔가 좀 태동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1, 2, 3월 달은 성장주라고 바라보는 내가 인정 못하겠어. 저거 매출액 100억밖에 못 나온 회사가 무슨 시총이 5천억이야. 인정 못하겠으면 안 해. 안 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시장이 변화가 되면서 대형주와 함께 뭔가 꿀럭거리는 변화들이 또 보여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4월 달은 조금 더 대응할 수 있는 여력들이 더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게 되면 중요한 건 실행입니다. 그래서 액션이고요. 그런 쪽에서 조금 더 힘내시고 1, 2, 3월이 부진해서 남들은 돈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돼. 역시 주식은 안 돼. 라고 생각하셨다고 하게 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한 겁니다. 액션을 못 취한 거기 때문에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시장은 또 변하고 또 기회를 줍니다. 이런 1, 2, 3월 달에 나왔던 강한 성장주의 섹터의 변화 나머지 기간 동안에 없을 것 같으세요? 네. 과연 그럴까요? 이번에도 똑같이 분위기 맞춰서 끌고 가게 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습니다. 위축되지 마시고요.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815 모니터 안 계시지만 815 모니터과 그리고 또 그를 책임지고 있는 제 어깨가 무거운 여러분들 요즘 보니까 장시작전 할 때 많이 와주시더라고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투자 아이디어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많이 또 캐치하시고 적으시고 또 따라 하시려고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챔피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또 아껴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여전히 끌고 나가고 싶고요. 또 4월 달도 저희도 잘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에 맞는 전략,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하다. 나는 이쪽이 충분히 싸다고 생각해서 여기 들어가서 버티고 그리고 계속 팔로우하면서 가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바라보는 것과 내가 싸다고 생각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시장이 바라보는 것은 여기서 핫하게 움직이는 것들, 나는 항상 모든 사람들이 예스 할 때 노를 볼 거야 라고 하다가 진짜 노 할 수가 있습니다. 계좌 보면서 노해져요. 네, 계좌도 노랗게 변하고요.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적어도 그쪽이 맞다고 하는 건 좋은데 비중을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쪽도 계속 체크하면서 그쪽에 맞춰가 주시는 것도 시장과 계좌가 같이 동행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수익도 시장과 함께 날 수 있고, 거기다가 리스크 위험 요인들이 발생한다 그러면 당연히 줄이고 또 그를 또 관망하고, 많이 오르게 되면 챙기고 거기다가 또 비중도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샀던 거 줄입니다. 근데 이걸 되게 잘 못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100주 샀는데 주가가 쭉 움직여가지고 그러면 어디 그래, 와 내 끝 깔 때까지 가보자 라고 하는 것도 좋은데, 쭉 가다가 이거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게 되면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가시면 돼요. 줄여가셨다가 결국에는 정점이라고 해서 꺾였을 때 팔면은 되지만, 항상 저희가 미련이 와 내가 처음에 샀던 게 1000주인데 지금 중간중간 잘라 먹어서 한 200주 남았는데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닐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잘하신 겁니다. 수익은 났잖아요. 근데 고점에서 저점까지, 저점에서 고점까지를 다 먹겠다고 했다가 그 모든 스트레스를 안고 여기서 와 수익 냈어 이걸 체크하는 것보다 시장에 맞게 점점점 줄여갔다가 또 아니면 갔다가 또 조정받는다 그럼 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비중으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나중에 가면 끝까지 더 끌고 갈 수 있고, 이거를 이런 사이클, 이런 종목들의 변화를 끝까지 대응했어라고 하는 자신감도 생기실 겁니다. 제가 두서없이 여러 얘기 많이 말씀드립니다만 한 매매하다 보니까 가장 좋은 베스트 웨이를 설명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다 보니까 지금 또 댓글에 또 두서없이 뭐 왔다 갔다 얘기 드리네 이러지 마시고요. 제 머릿속에 여기 갔다 막 정신없다 보니까 하나라도 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러고 털고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네, 그만하겠습니다. 또 초반에 길면 안 되죠. 오늘 할 얘기도 많은데요.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먼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황 관련된 얘기는 드리고 싶은 게 별로 없네요. 네, 지금 딱 그냥 그것만 보겠습니다. 미국 오늘 턴 쫙 해갑니다. 이제 은행 얘기 하지 마라 턴하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PC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죠. 5%대로 발표됐죠. 5.0, 예, 지난달 5.3. 네, 여기서 꺾인다. 근원도 이제 4%대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물가 꺾인다. 우리 뭐 해야 될까? 주식 사자 하고 가는 게 지금 모습들이죠. 다 3대 지수 양호하게 마감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마 주봉 패턴도 그렇고 다음 달을 향해서 꾸역꾸역 움직이는 변화가, 왜냐면 4월이고 다음 달이 5월입니다. 그러면 5월 달까지 FOMC까지 남아 있는데, 우리 여기서 물가 떨어지는 수준만 보면 헤헤헤 연준이 이제 거의 액션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을 텐데, 그럼 그거에 대한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위험 자산에 대해서 작년에 많이 빠진 거 좀 어떻게 좀 돌아가 보자라고 하는 현상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시장은 안도의 한 흐름을 찾아간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저희가 주식시장 위험자산을 하면서 뭔가 돌발 변수는 계속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럴 또 시점입니다. 금리를 1년 동안 그렇게 미친 듯이 올렸기 때문에 그에 따른 후폭풍 없을까라고 고민하다 보니까 이번에 은행 리스크 나오고, 또 추가로 뭐 사업용 부동산 얘기 나오고 있고, 뭐 찰스 슈왑 증권사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오고 있지만 다 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뭐가 터졌을 때 일사천리로 따락 가는 현상들을 봤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도 거의 그렇게 믿고 가는 구석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그게 하나의 또 버팀목으로 되면서 가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 외에 다른 플러스 알파가 시장에 도출되면서 발목을 잡는 거. 그러면 보통 그러죠. 아니, 그런 거 있었는 거 왜 예측을 못해? 못합니다. 예, 그것도 수면 위로 올라와서 저희가 알고 있는 것 뿐이지,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체크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서서히 안정적으로, 그래도 금리 그렇게 올렸으면 됐다, 이제 동결할 거고 다음 변화를 보자라고 하는 상황들로 돌아간다는 거, 이거를 체크하면서 시장을 대하는 게 4월 달을 바라보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미국 시장이 이렇게 가기 시작하게 되면 한국도 그렇겠죠. 한국도 그런 쪽으로 바라보겠죠. 그래서 한국 시장에 대한 변화도 추세 돌파하고 이렇게 쭉 하고 오는데 여기서 이제 엄청난 변화가 되기 시작한 게 이때 제가 드린 얘기가 그겁니다. 거래 실립니다. 추세 저항 돌파합니다. 이때 외국인들의 영어로 중국어 써봤습니다. 한자. 네. 외국인들이 포리너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추세 전환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선물이 드디어 플러스 쪽으로 확 돌면서 약 한 10,000개 정도 이때에 비해서는 이때는 와 갑자기 18,000개 확 팔더니 이제 쭉 하고 오면서 청산 이때부터 추세 저항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플러스 10,000개 쪽으로 누적으로 매수 포지션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제 그랬죠. 한 9,000개 매수가 들어오면서요. 그렇게 바뀌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한 3일 전부터 선물이 아니라 현물 주식도 매수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제도 외국인들 6,800억 샀네요. 그렇게 되면은 약간 최근 들어서 나온 동향 보게 되면 주간 단위로는 아직까지 처음에 판 게 있다 보니까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들이 확인되기 시작합니다. 이거 다 뭘 샀을까요? 그러면 산 금액들 보게 되면 약간 외국인들 입장으로 봤을 때 당연히 삼성전자, 반도체 쪽이죠. 이쪽 무게 두고 있고 2차전지 대형 쪽, 2차전지 대형은 2차전지에 또 말은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2차전지 쪽은 쉽게는 안 빠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고점을 막 치고 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드린 솔루션이 기간 조정. 뭔 소리야? 네. 가격은 크게 빠지지 않은 채 약간 좀 묵직하게 변하다가 다음 기회를 노리는 거겠죠. 근데 이번에 IRA 법안의 세부안들이 이번에 얘기됐는데 결국은 그거죠. 한국, 일본, 또 왔다 갔다 하네요. 네. 그래도 IRA 세부 법안 봤을 때도 유럽, 일본, 한국 쪽에서 부품이나 또 소재를 생산했을 때도 특정 비율 50% 40%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맞추게 되면은 거기서 너네에서 생산해도 우리가 보조금 주겠다라는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죠. 무조건 미국에서 생산이 아니라 지역을 좀 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굳이 북미 쪽에 공장 투자를 안 해도 우리 쪽에서 수혜를 보는 업체들이 있다. 양극재 쪽에서는 LNF가 수혜를 보겠네요. 이런 아이디어. 그리고 또 예전보다 꼭 미국 가야 돼라고 했던 부분들이 약간 좀 턴할 수 우리에서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변화는 또 나올 텐데 그게 그렇다고 종목들이 좀 어느 정도 올라온 입장이다 보니까 추가로 턴하기에는 부담스러운데 그런 변화가 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려보다는 많이 나아졌다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고 자 앞으로 그러면 할 일이 많겠죠. 저희 또 회사들도. 근데 그게 주가가 미리 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호재로 안고 더 가기는 약간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시장은 2차전지를 3월 달에 2월 3월 달에 바라봤던 것보다는 약간 좀 누그러진 쪽으로 바라보면서 그 매수세가 좀 어디로 가겠느냐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분들이 매수하는 거 삼성전자, 자동차 이런 것들 또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의외로 경기 민감 관련된 쪽도 체크가 들어가고 이게 다 보면 대형주 쪽이죠. 이쪽에 대한 포지션이 전방위적으로 쫙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상태로 저희가 많이 보는 게 그거예요. 2,500 아이고 저거 또 저항 받을 텐데 이런 자리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가게 되면 2,600선에서 작년에 벌써 6월 달인가 그렇죠. 6월 달 7월 달에 안 빠지려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우르르 밀려있는 거 아닙니까? 이 폭을 생각하게 되면 저것도 저항일 텐데 그러면 삼성전자나 반도체가 바닥을 찍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끌려지면서 지수가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는 일단 적어도 시도는 들어갈 수 있는 단계가 나오겠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그러면 지금은 삼성전자 필두로 나오는 반도체 쪽의 탄력들이 얼만큼 붙어주냐에 따라서 지수가 바뀌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가 준비할 것들은 몇 개 말씀드렸죠. 이런 섹터들에 대한 변화들 체크하면서 흐름들을 끌고 가자라는 쪽으로 보시는 게 그러니까 섹터가 약간 바뀌기 시작한다고 봐야겠죠. 섹터의 움직임들이 약간 기존의 성장주 쪽으로만 막 달리던 흐름들이 지난 3월달 기준으로 보면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 작년 말부터 1월, 2월까지 강했던 대표적인 섹터 뭐가 있었죠? 로봇, AI 이쪽이 일단 약간 탈락하는 느낌이 납니다. 2차 전지 쪽에서도 보면은 2차 전지 쪽에서도 좀 그래요. 실체가 없는 종목들 이런 표현들에서 좀 죄송합니다만 보면은 내가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 2차전지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좀 작은 중소형 사들도 우리가 하면 되겠어라고 생각하면서 회사가 주가를 부양하기 의도가 있건 없건 요거 표현을 이렇게 완화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없던 간에 2차전지 쪽으로 산업을 들어가자라고 하는 선의의 의도도 있겠지만 또 제 느낌상으로는 선의의 의도가 아니라 선의가 아닌 악의적인, 그러니까 좀 주가 좀 띄우자라고 하면서 우리 그 해라고 하면서 좀 마케팅적으로 접근하는 회사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소재 쪽, 화학 쪽에 계속 많이 하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2차전지가 유행이고, 그러면 우리 이쪽에서 2차전지 쪽으로 넘어가기 좋은 산업 쪽으로 발판을 마련해서 들어가자. 그러면 여기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첨가제 얘기예요. 첨가제고, 거기서 왜냐면 첨가제가 이제 앞으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쓸 일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첨가제나 아니면 거기서 이제 분리막대 들어가는 그 전극을 쌓는다든가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들어갔을 때 이런 변화가 들어가면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바뀌어요. 우리 회사도 2차 전지로 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쁘게 봐주세요. 화장하는 거죠. 화장하고 이쁘게 딱 이렇게 돼 있으면 투자자들께서 우리를 알아주겠지라고 하는 회사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거를 주의를 하시라라는 쪽으로 말씀드린데, 무조건 앞에 2차 전지 그러면 근데 요즘은 팍 뛰잖아요. 그러고 나온 현상 쪽에서 잘 보시게 되면 첨가제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첨가제가 얼만큼 들어갈 것이며, 그리고 첨가제가 들어갔을 때 나오는 첫 번째는 양, 두 번째는 마진, 이 두 개를 봤었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을 진출한다, 이거 가지고는 그냥 단순히 기대감이죠. 두 번째, 진출을 해서 성과가 냈다. 어디 L 사면 LG 에너지 솔루션에 그냥 S 사면 SK온, 일지나 삼성 ST 할지 모르겠지만 S 사면은 좀 약간 고민이 되겠죠. L 사라고 하게 되면 다 그쪽입니다. 가서 투자하는데 그러니까 이쪽으로 진입하는데 테스트를 받고 있다. 이거 가지고 또 한번 레벨업하고, 사업 진출한다 레벨업, 투자 그러니까 테스트하고 있다 레벨업, 그 다음에는 얘기가 없어요. 실패한 거 공시합니까? 얘기합니까? 안 합니다. 봤는데 별로야. 그냥 알았어. 그냥 다음에 기회 되면 사업하지 뭐. 공시 안 합니다. 주가는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빠지게 되면 뭐야? 라고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뉴스만 가지고 뛰는 것들은 대부분 보게 되면 아직 진짜 이거 가지고 돈 많이 벌 거야? 라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 종목들도 먼저 뜁니다. 그러면 저희는 종목이 뛰니까 그냥 트레이더 관점 쪽에서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적정하게만 먹고 나오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런 때 약간 뒤늦게 우리도 뭐 한다 하면서 막 붙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너무 크게 확장해서 볼 상황들은 아닌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좀 주의하시고, 나중에 또 혹시나 제대로 된 물 빠졌을 때 이런 종목들이 더 당할까봐 좀 안타까워서 이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런 로봇 AI 관련된 종목들의 탄력들이 또 떨어지죠. 한 3개월간 쭉 하고 달리게 되면, 주가도 많이 오르게 되면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건 당연하고, 그에 따라 이런 천년 만년 갈 거라고 생각 안 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차익 매물 나올 거라고 보죠. 근데 이런 쪽이 또 단기적으로 낙폭이 확 하고 커진다. 지금 시장 분위기 쪽에서는 또 매수세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술적 분석에서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상황들은 충분히 단기로 저걸 사고 싶었는데 한번 살 자리가 들어오나라고 하는 것도 노릴 수가 있겠죠. 그것도 알고 계신 기술적 분석 충분히 활용하게 되면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네. 지난번에도 이런 거 저점 매수 이런 거 어떻게 노릴까요? 라고 하면은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이왕 이런 것도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지금 최근에 며칠 사이에 만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거 너무 잘 가, 이거 한번 사고 싶었어. 근데 고점에서 꺾이는 신호가 나옵니다. 어디서 반등할까요? 라고 하는 시도들, 이거에 대해서 저거 한번 사보고 싶었는데, 물론 저렇게 이게 지금 시총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꺾이기 시작하면서 2조 6천억, 꺾여도 2조 6천억입니다. 이걸 인정해 못해. 지금 기관들이 계속 팔고 있고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런데 고점에서 꺾이는 시도가 나옵니다. 어디서 반응할까요? 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딱 보자마자 자리가 몇 개가 딱 보입니다. 그리고 또 분봉에서도 좀 장기 분봉 보게 되면 이건 설정이 안 돼 있네요. 네, 제가 좋아하는 다 아실 테니까 55분봉에서 꺾이는 시도 나오죠. 일단은
위험 신호가 나오고 있는 자리들로 확인이 되는 거죠. 또 고점에서 저기 파란색 선 빠지는 이런 신호 나오게 되면. 그런데 네, 광고 아닌 홍보 비슷하게 잠깐만 말씀드리게 되면 이런 자리에 대해서는 예전에 지난주에 제가 제리의 매매 스타일이라고 네, 에어클래스에서 한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한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실전 매매가 할 수 있을 만한 기술적 분석으로 담았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원래 4월 1일부터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는데 마지막입니다. 이번 토요일 일요일까지는 제가 그냥 두겠습니다. 네, 다음 월요일 날 인상시킬 겁니다. 들어보시면 제가 만든 거라서 그게 아니라 제가 매매하면서 나오는 좌충우돌했던 모든 게 담겨 있다 보니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인상 전에 뭐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야, 그렇게 좋은 거 거기다 그 가격에 팔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찾아보니까 저도 그래? 아니면 저도 약간 자존심이 그런 상태까지 돼서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냥 올려버리고 마지막 기회 때 한번 들어보시고 도움이 분명히 되실 거라는 거, 그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솔직히 그거 팔아서 제가 얼마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근데 무료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야 좀 책임감이 내가 꼭 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아까워서라도 들으실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들. 그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근데 가격은 올릴 것 같아서 미리 전에 한 이틀 동안 충분히 활용해서 하게 되면 한 달 동안 들으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거 한번 다 익숙해지시면은 여러분들 매매가 레벨업 되실 겁니다. 그건 제가 자신 있게 제 매매 스타일 그대로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나와서 홍보하고 있네. 아닙니다. 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많이 완화돼서 변화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지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섹터가 변하고 있다. 이거를 제대로 대처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 로봇 AI 지금까지 움직였던 섹터들은 낙폭 과대일 때만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만큼 밀렸을 때 지지권 확인될 때 그럴 때 들어갈 수 있는 자리만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중소형 2차전지도 마찬가지로 또 많이 올랐다가 또 쭉 하고 밀리는 상황들이 되겠죠. 이때도 구간에 지지권 될 때만 들어갔다가 단기 차익 보고 빠져나오고,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가 이제 역순환이 되다가 아니면 이런 거죠. 제 매매 스타일에서 나올 텐데 주가가 가다가 이제 고점에서 이런 경우가 나올 거고, 그러면 이런 자리들이 맥점이겠죠. 그래서 한계는 전고점을 돌파할 때고, 아니면은 이게 가다가 이게 고점이 낮은 채로 이렇게 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게 되면 마디마다 끊어줘야 되고, 이런 현상이 나오면서 자연 소멸로 들어가는 거죠.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한 후속적인 매매도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근데 이거는 짧게 끊어가야 됩니다. 근데 역방향 때다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관심이 높다 보면은 그때 나왔던 거래가 이만큼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중간중간에 붙어갑니다. 이 폭이 상대적으로 엄청 큽니다. 그리고 이게 다시 한번 고점을 또 돌파할지도 모르는 거고, 그냥 하지만 그런 마디마다 대응할 수 있는 영역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레이딩 영역 쪽에서도 좀 가능하신 분들은 가능하되, 그리고 반대로 나 물렸다고 생각했어. 비교적 나 고점에 샀는데 이거 물렸다고 생각하면 빠져나올 기회도, 폭을 줄여서 나올 기회도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쯤 이럴 때마다 혹시나 더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추세가 완전히 전환된 다음에 거기서 비중을 다시 실으면 되니까 관리해줘야 되겠죠. 이런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도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많이 오르고 사람들의 관심들이 됐어, 저 정도 저렇게 올랐는데 저걸 그냥 두겠어? 라고 하게 되면 그런 것 쪽에서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시장은 항상 관심이 새로운 것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게 어딜까라고 보게 되면 반도체, 지금 외국인들 산 것들, 자동차, 경기 민감 쪽에서 철강, 화학, 소재, 철강도 그렇잖아요. 이게 포스코홀딩스가 15% 오르는 거, 포스코는 상한가입니다. 그냥 제 기준으로는 대형주가 15% 상한가입니다. 이렇게까지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뜯어보게 되면 제가 예전에 2차 전지 쪽의 밸류체인을 수직 계열화 맞춘 회사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했을 때 첫 번째가 에코프로였고요. 에코프로는 여전히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비싸다고 생각 안 합니다. 여전히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단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버거울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거고, 2차 전지를 통해서 두 번째가 포스코홀딩스. 이거는 회사 자체가 이제 이 신재생 그리고 또 새로운
2차 전지를 통해서 회사가 지금 바뀌고 있는 과정인데 워낙 잘했다 보니까 그 비상장 회사들과 함께 또 딱 포지션을 갖춰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LG화학 이렇게 세 개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이거 따라가도 그러니까 이걸 충분히 세팅해 놓으면 괜찮겠다. 에코프로 급등, 포스코홀딩스 최근에 자세 잡고 있고 LG화학 끝. 네, 이렇게 되는데 이 회사들의 특징을 잘 보시게 되면 에코프로는 워낙 이제 에코프로 BM과 함께 그 특수한 영역적으로 들어가면 그 해당 업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쫙 하고 비상장 자회사들과 함께 가는 거고 포스코홀딩스는 이 두 회사들의 특징은 하나 철강 그리고 하나 화학 기존에 잘하던 사업들이 있어요. 잘하던 사업들이 있고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새로운 사업으로 들어갈 때 이제 보강을 계속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잘 보시게 되면 철강화학 경기 민감 섹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경기 민감 쪽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2차 전지에 관련된 밸류 알파를 더 준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 더 레벨업을 시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시작하겠죠. LG화학도 마찬가지예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에 지분이 있다 보니까 저건 S 안 돼라고는 하지만 화학 쪽에 대해서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요즘 보면 롯데케미칼도 계속 이 작업하면서 자리만 되게 되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럼 화학과 관련된 쪽에 대표적인 사이클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거 화학사기 사이클이 살아나면서 LG에너지 솔루션에 들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들, 그러니까 즉 LG에너지 솔루션을 보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소재 그리고 또 리사이클링 이것도 다 같이 조인트 벤처를 하거나 맞춰놓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가치는 왜 없는 겁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가치 빼고 LG화학을 보고 화학사업과 나머지 준비하고 있는 2차전지 소재 쪽을 본다. LG화학도 양극재 해요. 보강하는 거죠 이게. 근데 그런 것까지 하게 되면은 지금 요즘 보면 코스모 신소재가 훨씬 더 강하죠. 왜 그렇습니까? 양극화 물질과 양극재 쪽에 대한 부각을 받기 시작하다 보니까 상대적인 밸류가 싸다라고 하면서 계속 움직이는 그런 배경들로 하나로 봐야 될 거 또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것도 체크를 하면서 좋은데 다 알고 있는데 안 가는 종목들이다. 이런 것도 하나 한 번씩 나중에는 변화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같이 2차 전지랑 연결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소재 쪽이다라는 것도 한번 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장의 성격이 약간 바뀌고 있다 보니까 거기 맞춰가는 전략들도 필요하다라는 쪽에서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시장은 뭐 2,500선 진입은 당연히 시도가 들어갈 걸로 보고 있고 거기다가 이런 대형주들이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지수가 움직이겠죠. 지수 어디? 코스피 지수가 움직이겠죠. 이렇게 나오는 변화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돼서 시장에 대한 레벨업들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뒤에 플러스 알파 이걸 누가 움직이느냐? 외국인들도 저희가 생각하듯이 장시장 딱 하게 되면 우와 하고 외국인들이 쫙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오 마이 갓 I have to buy 이게 아닙니다. 네, 이게 아니고 외국인들은 딱 시작하게 되면은 외국인들은 잠꾸러기 보니까 시작하고 저희는 시작해서 막 매매를 하려고 준비하고 막 9시 반까지 막 하는데 외국인들은 let me have a coffee break time 이러면서 9시 반 때까지도 그냥 이렇게 보고 있어요. 좀 팔 거 팔고 있다가 보면 사람들이 혼란스럽죠. 장 시작했는데 외국인들이 안 사. 이거 뭐지? 막 이러고 있는 상황 쪽에서 외국인들이 서서히 9시 반 10시쯤 되면 이제 이빨을 드러냅니다. 이빨은 제가 터는 거고요. 근데 이빨을 드러내면서 이때부터 점진적으로 사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나 뭐 반도체 쪽을 사겠다 그러면 시작부터 콱 사고 잠깐 기다렸다가 또 10시쯤에 또 콱 사고 이랬는데 약간 저희가 보는 그 잠꾸러기 같은 패턴. 이제 일어났으니까 이제 좀 커피 마시고 그다음에 양치하고 세수하고 그다음에 10시에 매매하려고 자리를 잡아요. 저희는 괜히 기대하다가 그것 때문에 9시 반 10시부터 짐 빠져서 10시 때는 그냥 별로 없는 거 아니야 싶은데 그때 바뀌는 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현상을 보면은 좀 외국인들이 늦지만 추세적으로는 가져가고 있구나 라는 것들 보시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흐름들 체크하고 지수 변화, 이런 섹터 변화 이런 것도 가져가시면서 4월은 약간 조금 다르게 대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라는 것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반도체 관련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걸 넘어가면서 조금 두렵습니다. 워낙 방대한 내용이고 해야 될 내용이 많다 보니까
또 문과니까 예, 저희 이상엽 이사 데려다 놓고 같이 왔다 갔다 하면 참 좋겠지만 공대생이 얘기하는 것과 공대생은 또 어렵게 얘기해요. 근데 문과생이 얘기하는 거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그 종목들까지 한번 쭉 한번 훑어보면서 오늘의 하이라이트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정이 이게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 띄워왔습니다. 반도체 제조는 이렇게 된다. 웨이퍼 제조하고 산화머니 이거 아닙니다. 산화공정 포토 시각 쭉 가는데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냥 아시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설명해봐야 서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무슨 반도체 종목 찾는데 이게 무슨 시각 공정이래. 아,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들어가 있구나. 이런 거 보시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볼게요. 처음에는 웨이퍼를 제조를 하겠죠. 웨이퍼란 이거 많이 보셨죠? 그 바이든 대통령이 들고 막 우리도 반도체 해야 된다 하고 나왔던 거 요게 그겁니다. 그래서 요 위에다가 회로 쫙 만들어가는 대표적인 판이죠. 그래서 그거를 웨이퍼 이제 만들기 시작하고 산화를 합니다. 왜냐면 위에다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이 산화막을 깎아가면서 되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산화 공정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웨이퍼 표면의 기초를 만드는 공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산화가 시작되면서 여기서부터 화학적인 과정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포도 공정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요 단계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과정으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반도체 회로 넣는 과정, 포토 사진 찍는다고 그러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회로 그려놓고 그려놓는데 그 회로를 그려놓기 위해서 이게 그냥 저희가 저 같은 펜으로 이거 잘 반도체 회로 이렇게 그리면은 참 좋겠죠. 그게 아니라 깎습니다. 그러니까 감광액 여기 나오죠. 저희가 많이 들어본 포토레지스트리 들어오고 산화막 웨이퍼. 그래서 여기 노광 빛을 쬐우기 시작하면서 요거를 깎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노광을 제대로 미세하게 잘할 수 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제가 그렇게 강조드렸던 EUV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노광 요 빛을 쬐고 그걸 깎아내고 하는 과정. 요게 회로 패턴을 만들어가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핵심적인 공정이다. 포토부터 여기 들어가는 공정이 가장 반도체 제조 쪽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공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고요. 그럼 그 다음에 뭘로 가느냐라고 하게 되면 다음으로는 그 다음에 증착 이온 점점 가면서 어려워지죠. 발음도 안 되고요. 그럼 여기서 깎였던 웨이퍼가 나오면서 그거를 제거하는 거, 산화막 제거하고 이거 없애고 거기다가 딱 회로를 그러니까 막이 있다 보니까 제거되게 되면 거기에 화학적 작용 쪽으로 배선이 그 과정이 회로가 딱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회로 간에 구분하고 거기다가 그 위에 방막 만들고 하면서 전기적 특성을 갖는 과정. 그러니까 보통 증착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온 주입 과정이 그 사이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각부터 포터부터 시각 증착까지가 가장 반도체 쪽에서 미세화되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공정상에서 어떤 때 종목들이 제일 중요하겠구나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시각 그리고 또 포토 시각 증착하는 요 과정 쪽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장비들이 중요하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금속 배선 공정 이제 잘 전달되는지 요 사이 이 길 확인하는 과정들이죠. 요거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EDS 공정. 근데 이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 검사, 테스트 이쪽부터 패키징까지 이렇게 나오는 이 과정들은 약간 후공정 느낌이 나. 그러니까 이쪽에서 전공정, 여기서 후공정이 갈리는 상황들이 나오죠. 그래서 검사하고 그 다음에 패키징하고 하는 과정들이 나온다라고 해서 8개 공정을 쭉 문과생이 아주 쉽게 뭐가 중요한지만 보면서 딱딱딱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거 더 자세한 거 보시려면은 삼성전자 홈페이지 가시게 되면 이 내용들이 저걸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동영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공부하고 싶은 가장 초기 단계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근데 봐도 동영상 보고 있다면 짧은 겁니다. 한 3분, 5분짜리들인데 보다가 스르륵 문과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흐름이고요. 그러면 지금 봤었을 때 다음 요게 이제 핵심이죠. 반도체 공정별 관련주가 그러면 뭐가 중요하겠느냐라고 봤을 때 이게 여기 나온 종목들이 있지만 여기 나온 종목들만 하더라도 한 40개 될걸요?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저희 라이징 스타는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다 아는 거 말고 그다음 뭐가 있어 라고 하는데, 일단 오늘은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만 찝겠습니다. 라이징스타는 제가 중간중간에 제가 좋아 보는 회사, 그러니까 또 회사들이 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기술력은 뿜뿜한 회사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던 고율 처리 장비 쪽의 HPSP, 이런 거는 지금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공정 장비 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거를 이 회사는 지금 여기 나오지가 않고 모르는 회사들이잖아요. 새롭게 들어왔는데 주가는 와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딱 부각받고 계속 연기금 막 사면서 주가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현상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추가적으로는 저희가 계속 보완할 텐데, 일단 여기서 뭘 봐야 되는지의 흐름들을 보면서 반도체들을 정리를 하고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 딱 보셨을 때 여기서 나뉘는 게 전공정, 후공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웨이퍼 제조와 관련된, 제조하고 가공하는 그 단계 쪽에서 가장 집중되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7공정, 8공정 단위 그 뒤쪽에서는 약간 후공적으로, 그러니까 즉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할 때 여기까지는 집중하는데 이 뒤쪽으로는 약간 다 넘기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파운드리를 집중해다 보게 되면 이게 TSMC가 만든 전략이거든요. 파운드리 쪽에 집중을 하는데 나머지 부가되는 쪽을 우리가 다 하는 것보다 외주를 줘서 그쪽에 대해서 충분히 하고, 그래 다음에 연계시켜 가지고 이 회사를 또 같이 크면서 하나의 나는 여기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전략들, 후공정을 키우는 역할들, 이거는 TSMC 전략입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 여기 나오죠. 하나마이크론이 들어오면서 거기다가 대여해주고 무상으로, 이건 뭐 단독이다 보니까 맞다고 볼 수 없겠지만 키우려고 하는 입장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변화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5셋 업체라고 나오는 패키징 업체들도 지금 보면 대표적으로 네페스테스나 LB세미콘, 이건 약간 물론 이쪽이긴 하지만 SFA 만드체, 시그넨틱스 이렇게 나오는 5셋 쪽, 이쪽은 계속 체크하되 실적이 다 천차만별일 겁니다. 실적 이번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서도 위축되긴 하겠지만 크게 위축이 뭐 심각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 살아나게 되면은 2025년 초후반기에는 어떨까요? 아마 최대 실적 다 나올 겁니다. 그럼 그 기조가 나오는 회사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런 것들은 만들어 가셔야겠죠. 그런 거 보시면서 5셋 업체 하나 정도는 대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먼저 여기까지 가서 죄송한데, 이쪽 쭉 보게 되면은 증착하는 쪽 회사들 나오죠. 증착하는 쪽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착 감광의 도포, 포토리스트 도포, 마스크와 식각 나오는 공정들, 그리고 노광하는 거기서 노광하는 공정들, 거기까지 보게 되면 여기까지 마스크 들어와서 여기까지가 상당히 중요한 쪽이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증착하는 초기 단계 쪽에서 이 회사들은 거의 원익 IPS, 유진테크, 테스, 주성엔지니어를 다 아시는 회사들입니다. 이게 초기 단계에 들어가는 거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메모리 반도체가 처음에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증착하는 과정이 들어온다. 그러면 업황이 살아나게 되면 이쪽이 가장 먼저 일단 또 성과도 계속 좋아지는 쪽으로 들어가겠구나라는 쪽인데, 여기서 이제 장비 쪽이에요. 근데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 소재도 만만치 않겠죠. 소재 쪽은 장비는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되면 계속 보강하다 보니까 괜찮은데, 소재 쪽도 어차피 초기에 반응 나오기 시작하면 괜찮겠죠.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들이 턴하기 시작하게 되면 좋겠죠. 그러니까 장비를 보느냐 소재를 보느냐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소재도 만만치 않다. 저라면 같이 장비랑 소재를 같이 볼 것 같아요. 근데 장비는 이 꿀럭꿀럭 있는 게 좀 있는데 소재는 꾸준하게 갔지만 탄력들은 덜하다가 막판에 좀 초환기가 나오기 초반, 그러니까 중반쯤에서도 꾸준하게 가는 종목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소재도 잘 체크하자라고 보시면 좋겠고, 거기서 나오는 종목들 포토마스크 관련된 SNS텍, FNST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EUV를 강조했던 내용들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FST는 참고로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잘했죠. 예, 칭찬해 주시고요. 네, 여기서 끝이겠느냐? 네, 아직 갈 길이 신고가 나왔어도 멀었다. 왜 이 얘기를 들은지는 나중에 한 하반기쯤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우리 FST의 네, 그냥 그만할게요. 네, 그냥 잘 가고 있는 주가에다 거기다 뭐라고 드립니까? 그냥 하반기에 3분기 때 사업 보고서를 이제 잘 챙겨야 될 겁니다. SNS텍이나 FST를. 왜냐면 담고 있는 변화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쯤 돼서 나오는 변화는, 근데 그때는 주가가 어디가 있을까요? 넘어가고요. 예.
이쪽에서 또 본 게 그 요즘에 프로테스트 관련된 쪽에서 제가 예전에 강조드렸던 것 쪽의 종목 중에 하나가 ISC가 있을 겁니다. 네, ISC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한다. 이거는 꼭, 잘 버텼고 앞으로 또 호황이 오게 되면은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도 한번 출렁이 확 밀렸다가 그때 저희 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제리 매매 스타일에서 정확하게 또 매매할 자리가 들어왔더라고요. 그거 사야 된다라고 저는 에어클래스 구독자분들한테 강조를 드렸었죠. 네, 그랬던 자리가 들어오다 보니까 아이고 이 좋은 자리에서 또 감사합니다라고 또 받아가고 들어가는 단계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게다가 지금 시각 쪽에서는 장비 쪽도 있는데 저는 이쪽에서 이걸 더 중요하게 봅니다. 소재 부품 쪽이 훨씬 더 앞으로 쓸 변화가 많겠다. 여기 들어가는 회사들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 이 회사가 한솔로 아이원수로 바뀌었습니다. 환기 종목 때문에 좀 어지러운데 이거 아마 환기 종목을 해서 저평가 받는 느낌이 나요. 근데 할 일이 많은 회사입니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 중에서 또 ENF 테크놀로지도 할 일이 많은데 아마 굴곡이 좀 그 실적이 굴곡이 좀 심하다 보니까 좀 저평가 받는 영역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후공정 쪽에서는 쭉 말씀을 드렸는데 뭐가 또 여기서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저는 이쪽 종에서 하나를 가지고 앞으로 커질 변화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내용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중에서 또 테스트 관련된 쪽에서도 하나 뭘 해봐야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테스트 쪽에서는 여기 없네요. 회사가 나중에 한번 제가 좋아하는 테스트 업체 추가로 시키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여기 나오는 회사 일반적으로 그냥 다 아는 회사 뭐 그냥 여기서 이쪽에서 하나 뭐 지금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요 마스크나 식각 쪽에서 들어가는 회사 쪽에서 하나, OSAT에서 하나,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 딱 3개 정도 갖고 계시면은 충분히 커버되실 겁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SK 하이닉스까지 이것까지 같이 왜냐면 얘네 안 가면 얘네들 못 가요. 근데 SK 하이닉스까지 앞으로 내년까지 바라보면서 포트를 이렇게 짜놓는다.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 색깔을 바꿔서 할까요? 네, 조금 노란색으로 노란색 보일까요? 1번 그리고 이게 그렇다고 SK 하이닉스가 좋은 것보다 저는 또 요즘에 DB하이텍 말씀드리고 있죠. DB하이텍은 특수한 경우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대표적인 파운드리 레거시 공정의 파운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약간 올드한 쪽. 근데 네, 뭐 DB하이텍 가지고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안 좋게 봐서 팔았는데 다시 올라간다. 뭐 그래서 너 때문에 팔았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때문에요. 그러면 저희 거 안 들으신 거죠. 바리오 모니터에서는 제가 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사야 된다는 자리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 그 자리가 어디서 나오죠? 제리의 매매 스타일. 네. 그 55일선 자리에서 눌릴 때 거기는 왜 사야 되는지를 눈이 강조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좋게 말씀드린 거고요. 기다리니까 뭐 얘기까지 가서 되면서 쫙 가더라고요. 나중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쯤에 지분율은 적은데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율은 적은데 또 이런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와서 좀 저평가된 회사를 또 수실 회사가 하나가 눈에 띕니다. 이거는 또 잘 이쁨이 받으면 말씀드릴게요. 근데 당장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어차피 지분이 적다 보니까 변화는 나올 가능성이 높고 예, 목이 매네요. 이런 회사들 보니까. 만약에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오게 되면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은 다 아는 대형주급이죠. 근데 그것도 한번 체크하시고요. SK하이닉스 첫 번째, 그리고 여기서 하나, 두 번째,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요 관점 쪽에서 세 번째, 여기서 또 하나, 네 번째. 그러면 총 네 종목 가지고 포트폴리오 딱 구성하시게 되면 반도체 쪽,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라이징스타 쪽은 제가 한 번쯤은 라이징스타를 이게 좀 작은 종목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괜찮아 보이는데 되는 종목들을 한 두세 개 정도는 말씀을 더 드릴 걸로 하는데 플러스 알파요. 근데 요거는 따로 저희가 장 시작 전에 제 코너에서 아니면 찐쇼양 쪽에서 한 번쯤 툭툭 던지고 들어가겠습니다만 네, 그거는 아껴놔야죠. 다 풀면 장사꾼은 아니지만 다 풀어버리면 저 마음에 안 들고 다음에 나오지 마 그러면 저 다 풀 네, 이러게 되겠죠. 그러니까 네, 뭐 하는 거죠? 네. 이제 이것도 공부할 게 많은데 지금 여기 나온 것만 좀 공부하신다고 하더라도 오늘
아마 날씨 좋은데 이거 다 언제 공부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찍어주세요. 그거 별로 안 좋습니다. 공부해서 같이 올라와서 저희가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전공적 쪽에서 이런 장비 쪽에 원액 IPS가 있습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그때 말씀했던 증착 장비 쪽에서 거기 초기 단계 쪽에 어떤 회사구나 아시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더 좋은 거지. 이걸 뭐 그렇게 가기 시작하게 되면 더 좋은 거 같지가 않습니다. 공부하고 같이 보강돼서 저희 같이 뿜뿜. 네, 발효 모니터건 여러분들의 공부를 여러분 공부를 막 부탁드리고 싶은 채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뭘 봐야 되는지는 핵심적으로는 딱딱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안 든다. 예,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마음에 들 때까지 고객님을 뭐죠 이거? 네,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반도체 쪽은 큰 그림 한번 그려봤습니다. 원래 이거를 이성웅 이사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먼저 얘기를 드렸고 혹시나 또 부르시게 되면 임 대표님의 마음이 갈 때 같아서 또 목요일날 만난 것도 다음 번에 그러면 또 넘어가는 거죠. 부르면 나와서 또 같이 얘기를 드리고 그쪽에서 반도체 쪽에 하나 말씀드렸고 목요일날 혹시 기회가 되면 여기서 제가 한 종목을 픽할 겁니다. 한 종목을 픽하는데 어차피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나온다 그러면 전공정 쪽에서 한 종목을 고를 겁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한번 포트폴리오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까 단계 1, 2, 3, 4 이쪽에서 큰 그림상의 반도체 종목 한 4종목 갖고 한번 이번 사이클을 맞이하겠다. 그러면은 아마 요거를 해당 종목들을 뭐 SK하이닉스라 10%, 나머지 종목들이 5%에서 10% 사이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계좌에서 이거 뭐 10%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이 15%면 총 반도체 쪽이 한 25%에서 40% 정도까지 차지하고 나머지 종목들이 10 똑같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렇게 했죠. 갖고 내년까지를 대응하는 전략. 아주 브라보. 네, 큰일 하셨습니다. 예, 하시면 딱 좋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가야 되는데 이번 주 주간 종목 쪽에서 리뷰할 만한 종목들 얘기를 하는데 한번 너무 잘한 종목이 많아가지고요. 그냥 한번 볼게요. 이번 주는 제가 그냥 좀 열일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화요일날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뭐 이런 거 갔으니 고바이오랩 어제 장중에 18%? 이거 넘어가. CJ 바이오 센서가 조금 묵직한데, 저는 마이크로바이옴에 관심이 많습니다. 끝. 두 번째 솔루스 첨단 소재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쫙 12% 쫙. 됐습니다. 그리고 인텔리엔테크 그 다음에 또 잘 9% 10% 쫙. 넘어가. 그만할게요. 뭐 언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수익률 얼마 이런 거 저 별로 하기 싫어하는데, 근데 이건 한번 볼게요. 안 간 거 쪽에서 리오프닝 무시하지 말라고 강조드렸었죠. 리오프닝 쪽은 챙겨야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인 관광객들 단체 관광객들 오고 거기다가 변화가 될 소지는 충분히 많은데 제가 강조드린 게 너무 증권사가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계산하니까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한국공항은 느립니다. 거래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변화 좀 체크하자라는 쪽이고요. 프로텍은 한미반도체 제우스 나머지 쪽에서 너무 안 갔는데 너무 세게 붙었어요. 붙다 보니까 쭉 가다가 이제 출렁이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거 음봉에 저런 패턴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좀 부담은 가겠죠. 하지만 약간 매물소하고는 계속 좋아 보이고요. 한솔케미칼 쭉 됐고요. 율천화학 좀 못 갑니다. 근데 아마 다른 쪽이 많이 부각받다가 좀 정체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자리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보셨으면 좋겠고요. 게다가 또 DB하이텍 가지고 아마 갭 상승한 자리에서 샀다고 하더라도 어제 충분히 장중 매매 나오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DB하이텍의 앞으로의 변화, KCGI의 변화에 대해서 어제 충분히 언급을 드렸었죠. 장 시작 전에. DB도 관심이 있는데 DB는 아마 직접적으로는 DB는 좀 혼란에 빠질 겁니다. 이게 강성부 펀드가 들어오다 보니까 얘네가 더 만약에 창업주와 딸 지금 현 경영하고 있는 아들 사이에서의 격돌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요거는 DB하이텍을 일단 집중을 하되 DB도 곁다리로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뭐 그건 넘어가고요.
쌍용 CN은 제가 시멘트 얘기 좀 드렸었죠. 다 안 보고 있는 섹터입니다. 전혀 관심 없는 섹터입니다. 근데 올라오죠. 반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우주항공 쪽은 계속 또 강조드리는 쪽이고 그 정도로만 딱 보고 그냥 말겠습니다. 뭐 얘기한 거 가지고 뭐 그것도 저 잘했으니까 좀 칭찬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저 나온 것만 꼭 보고 계세요. 자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 싫습니다. 그냥 싫고 잘 따라 주시고 한번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확장시켜 가시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지. 그리고 앞으로는 종목을 좀 줄일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와가지고 왜 종목 얘기 많이 안 하세요? 네, 종목을 너무 많이 얘기했더니 뭐 저게 종목 추천 방송이냐부터 별 얘기를 또 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추천 방송 아니고 스터디를 하는데 좋다. 나도 공감한다. 그럼 사실 수 있겠죠. 근데 수익이 나온다 그러면은 아이고 김 대표 잘하는구나. 그 정도로만 보고 하는데 너무 이렇게 쫙 늘리다 보니까 미리 언급드리지만 이 종목은 줄여서 말씀드릴 겁니다. 섹터를 더 강조를 드리되 섹터 쪽에서 이렇게 뭐 써놓고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제가 이제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툭툭 던지면서 종목 얘기 드리고 말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겠죠? 집중하시려면 제 얼굴을 더 보셔야 네, 죄송합니다. 매일 한 아침에 제 얼굴 보시느라고 힘드실 텐데 제가 그러면 아예 뭐 타이거 마스크 쓸까요? 아니면 뭐 다스베이더 그거 쓸까요? I'm your father 이러면서 뭐 할까요? 뭐 오늘의 종목은 이러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그러면서 조금 약간 좀 압축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다 보니까 네, 그런 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종목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또 퍽갈린다, 뭐 이게 다 뭐 어떻게 되는 거냐고 하다 보니까 sek터 중심으로 하지만 지나가는 얘기로만 종목 드리면서 아마 다음부터는 주간 종목 리뷰 이렇게 할 게 별로 없을 겁니다. 네, 이건 앞으로 떼어내서 그냥 다른 쪽으로 저만 네, 이런 건 아니고요. 예, 얘긴 드리겠지만 좀 그냥 툭툭 던지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네요. 반도체를 터는 사이에 시간이 훅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다음 주는 섹터가 약간 좀 색깔이 바뀔 것 같은 거 이걸 좀 대응하시면서 잘 따라가시게 되면 또 변화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겠다라고 강조를 드리면서 가야죠. 저도 퇴근하고 여러분들도 토요일 밤 아주 느긋하게 넉넉하게 그리고 또 벚꽃을 바라보면서 하는 밤 네,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1분기 고생 많으셨고 3월달도 매매하시느라고 저도 엄청 피곤하더라고요. 요즘에 끝나면은 거의 뒷목 잡으면서 막 하얗게 불태웠어 이렇게 끝내는 날들이 많다 보니까 건강관리 저는 두렵습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나 아니면 조만간에 이제 이렇게 나오고 이러고 눈 뻘겋고 이래서 오크로 변신한다고 하더라도 한 몇 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좀 더러워서 못 보겠네. 그만 나오겠습니다. 제가 한 달간 휴가를 자중하는 마음으로 갖고 그 사이에 종목은 잘 가겠죠. 뭐 네. 그래요. 좀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네. 비염 환자의 비에 좀 예, 양해 부탁드리겠지만 그래도 와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쉬고요. 다음 주도 화이팅 외치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이장의 그 20년 노하우를 가르치는데 제가 이제 그 회원들 밴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묻고 답하기 또 종목 같은 경우도 물어보면 답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항상 또 제가 피드백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월 한 2번에서 3번 정도 저녁에 라이브로 1시간 반 정도를 제가 이제 시황 설명을 합니다. 현재 시황에 따라서 어떤 작전으로 해야 되는지 횡례는 강당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신공각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공매도 기법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제가 거기에 맞게 시황에 맞게 제가 작전을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4가지 기법만 잘 활용하면은 이제 수익이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강당 기법, 신고가 기법이 유리하고 앞으로 거기에서 수익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률 한 80% 정도까지 벤처마켓 하니까 수익이 나니까 신기하다. 그리고 주식하는 재미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반응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행주나 테마주들은 한두 번 수익 낼 수 있지만은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량주를 매매하면서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은 자기 홀로 서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량주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향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키고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교육의 목표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